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 왜 된 걸까요? 윤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데요. 살아생전 최악의 대통령은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끝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능가하는 엄청난 잡것이 등장한 건데요. 헌정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최악의 폐악질을 벌이며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대한민국이 다시 복구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어쩌자고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괴물이 나타난 걸까요? 그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2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는 코끼리 한 마리가 박물관에 들어와 휘젓고 돌아다니는 모양새인데요. 참담하고 끔찍할 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당군 이래 헌정사상 역대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극악무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준비한 법안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또 거부권을 남발한 건데요. 법안을 재결할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법 등 4개의 법안은 결국 폐기되게 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를 더욱더 절망스럽게 하는 건 이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더 남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임기 내에 탄핵시켜야죠. 그게 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미친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대상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건인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기록인지 본인은 알기나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입니까?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합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수결,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거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행위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각 법안마다 거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받아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유월항쟁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선정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해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안을 재심의할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들 모두 자동 폐기됐는데요. 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늘리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야당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는데요. 모든 법안을 거부하면 안 된다 싶어 그나마 세월호 피해 지원법만 수용한 겁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마무리됐는데요. 역대 국회 법안 처리율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20대 국회가 각종 폭력 사태로 동물국회에 오명을 들었다면 21대 국회는 더 심각한 식물국회 수준으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총선의 대표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 걸까요?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요? 초지일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이상한 정권, 국민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용산 없고 투여를 외친 국민의힘은 이제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해병대원 특검법을 부결시켰습니다. 대통령 하나를 지키겠다며 용산 없고 투여를 감행했습니다. 언제부터 단일대우라는 말이 대통령에 대한 절대 복종이 되었습니까? 대통령 호령에 눈 감고 줄지어 따르는 국민의힘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쥐떼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살자고 내일 함께 추락하는 기림을 모르는 겁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만 지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자 진실 규명을 막는 벽이며 미래의 걸림돌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맹목적 호위무사가 된 국민의힘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 국가대의 책임지는 공동 운명체에 운운하며 축혀 세웠습니다. 차떼기당이 이제 표떼기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적극적 공범입니다.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라며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횡포까지 야당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와 상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3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이 탄핵 신호를 건 게 아니라 여당이 탄핵 급발진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집단 리콜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 없고 동반 침몰을 선택한 여당은 국민의 분모를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심을 짓밟는 정부와 자기 속 챙기기에 몰두한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걸 지금 입장이라고 내놓은 걸까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했다는 보도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개입, 직권남용, 사법방해 행위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이쯤 되면 국민을 개나 돼지쯤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장 실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하루에 여러 번 대통령께 전화를 받는다면서 안보실장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통화가 전혀 없으면 소통에 문제가 있을 테니 그것도 문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장 실장은 그 기간은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갔던 기간이라며 우즈베키스탄과 어떤 현안 때문에 상의하려고 전화할 수도 있다고 횡설수설해댔는데요. 그는 그 통화를 갖고 최상병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논리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게 단순 통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든 증언과 증거, 정황들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을 행사한 최종 윗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정부의 수준이 한심한 수준을 넘어 절망적이기까지 한데요. 뭘 해도 어설프고 뭘 해도 모자랍니다. 그 말을 누가 속아줄까요? 탄핵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